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저도 오늘 아주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11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라방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가족, 연인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와 함께 또 하루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은 흔히 스포츠계에서 소프트웨어 징크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2년차. 그러니까 루키 때는 뭐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용감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루키 때 확 잘했던 선수들이 이제 2년 차에는 벽에 부딪힌다고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징크스라는 단어가 여러 뭐 종목을 막론하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뭐 NBA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2년차 징크스를 보란 듯이 이겨내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금 소개할 이 선수들은 빠르게 소프트웨어 징크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일단 브랜든 포젬스키입니다. 2023년 드래프트 19순위로 골든스테이트가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라우리 마카넨을 비롯해서 여러 슈퍼스타 트레이드 매물로도 골든스테이트가 쓰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애지중지했던 그런 자원입니다. 지난 시즌 74경기 9.2득점, 5.8리바운드, 3.7어시스트, 3점도 잘 들어갔죠. 38.5%. 뭐 자유투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덕분에 올 루키 퍼스트 팀에 뽑혔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좋지 못하죠.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부 다 하락. 야투 3점 효율 박살났습니다. 그나마 유의미하게 살아난 부분이 있다면 자유투인데 그마저도 73.3%니까 뭐 가드치고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골든스테이트를 이끌 미래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극심한 소프트웨어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조금 경기력이 뭐 살아나긴 했습니다. 특히 멤피스, 미네소타전을 상대로 2경기 도하 33득점, 또 리바운드 11개, 또 스틸 4개를 기록을 했는데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역시나 이제 포젬스키 같은 경우는 외곽 슛이 부족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 5경기 보시면 3점을 9개 집어넣었거든요. 그 가운데 4경기에서 멀티 3점. 결국에 포젬스키가 뭐 메인 볼핸들러로 활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면 세컨더리 볼핸들러 혹은 세컨더리 플레이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퍼스트, 프라이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 볼핸들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인 선수들은 반드시 볼이 없는 반대쪽에 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코너, 그 다음에 코너와 정면 사이인 45도, 45도와 정면 사이인 슬롯, 이런 지역을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3점을 못 쏘면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젬스키는 아마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피나는 슈팅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구에 대한 센스나 그 다음에 또 길목을 차단하는 능력은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퀵리스나 운동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젬스키는 살아나야 되는 방안은 슈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슈팅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고 아마도 3년차부터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져야 되고 또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효율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JJJ죠. 멤피스에 자렌 잭슨 주니어가 있다면 마이애미는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아주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11.9득점, 3.8리바운드, 2.6어시스트, 3점이 조금 안 들어갔지만 야투가 49%였습니다. 그 말은 2점 야투를 잘 집어넣고 잘 창출했다는 거죠. 자유투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22경기 8.6득점, 4.7리바운드, 2.3어시스트, 그리고 야투가 41.4%고요. 3점이 23.3%입니다. 이런 선수 슈터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특히나 3점이 포젬스키보다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코너 석점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인데 이 하케즈 주니어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대비 출전 시간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 28.2분 뛰었는데 올 시즌 21.3분, 7분이나 줄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투 성공률을 높여야 되지만 사실 하메스 하키즈 주니어가 플레이 메이킹이나 혹은 뭐 퍼실리테이터 패스를 잘 주고 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볼도 충분히 만지지를 못하고 뭐 지난 시즌 대비 리바운드는 큰 폭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결국 하키즈 주니어 역시도 슈팅이 살아나야 된다. 하지만 이 슈팅 슬럼프가 미니 슬럼프가 아니라 아주 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드래프트 20순위로 뽑혔던 캠 위트모어인데요. 자, 위트모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뭐 부상이 잦긴 했습니다만 47경기 12.3득점 3.8리바운드로 맹활약했습니다. 야투 3점 다 괜찮았고요. 자유투만 뭐 조금 거칠었는데 그래도 이 캠 위트모어는 엄청난 스틸픽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뭐 부상, 그 다음에 멘탈 이런 문제로 쫙쫙 떨어졌죠. 뭐 한때 탑5 못해도 로터리 픽이었는데 20순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이 이 선수를 딱 그냥 주워가면서 채가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죠. 네, 하지만 올 시즌 10경기 6.2득점 1.6리바운드 3점이 완전 고장났습니다. 네, 최근 5경기 출전 시간도 거의 가베지 타임이었어요. 표본이 10경기긴 하지만 도저히 쓸 수 없는 3점 효율, 네, 그 탓에 득점 지표도 반토막 났죠. 뭐 G리그도 갔다 오고 부상도 잦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면 아주 소포머 징크스가 세게 왔다고 볼 수 있죠. 자, 출전 시간도 지난 시즌은 저 기록을 몇 분 뛰고 냈냐면 18.7분 뛰고 냈어요. 12.3득점을 18.7분 뛰고 냈으니 효율이 엄청났죠. 네, 그리고 18.7분 뛰면서 3점 성공 개수가 무려 1.7개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폭발력이 대단했다는 건데 올 시즌 출전 시간은 9.7분, 즉 NBA에서 10경기 뛰면서 지금 100분도 뛰지 못한 거죠. 결국에는 타리슨, 네, 그 다음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그 다음에 뭐 딜런 브룩스 이런 베테랑들 혹은 본인보다 높은 순번에 뽑힌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 위트모어가 루키 시즌 때 보여줬던 그런 똑똑한 플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트모어의 이 소포머 징크스가 휴스턴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잘 나가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토론토 랩터스가 2023년 드래프트 13순위 로터리 픽으로 지명한 그레이디 딕인데요. 백인 슈터죠. 자, 지난 시즌은 60경기 8.5득점, 네, 그리고 3점 36.5%, 뭐 그럭저럭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 시즌은 완전히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4경기 18.3득점 3.4리바운드, 그리고 야투가 42%이지만 뭐 3점을 굉장히 어려운 샷, 터프샷, 죽은 볼 처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3점 성공률이 리그 평균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외곽에서 폭탄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저 성공률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 21.1분 뛰었는데 올 시즌 32.4분 완전히 주력 선수로 올라섰죠. 그리고 평균 득점이 9.8점이나 올랐습니다. 2년 차에 소포머 징크스가 아니라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24경기를 전부 다 주전으로 출전을 했어요. 뭐 부상 때문에 잠깐 못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이 그레이디 딕은 엄청나게 이 라자코비치 감독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출전 시간에 비례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줄리안 스트로더입니다. 네, 줄리안 스트로더는 2023년 드래프트 29순위, 거의 끄트머리에 뽑힌 선수죠. 자, 지난 시즌 50경기 뛰면서 4.5득점, 그리고 3점은 30%가 안 됐습니다. 출전 시간은 10.9분이었고요. 자, 하지만 올 시즌 핵심 멤버로 올라섰습니다. 출전 시간이 일단 20.6분, 2배 가까이 뛰었고요. 평균 득점도 2배, 그리고 야투와 3점 효율이 몰라보게 좋아졌죠. 자유투 83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스탯라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출전 시간만 주어지면 제 몫을 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볼륨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20.6분 뛰면서 9.3점을 기록을 한다는 건 2분당 한 점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덴버는 벤치가 상당히 약합니다. 하지만 이 줄리안 스트로더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진짜 덴버의 벤치는 그냥 습자지였을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에는 득점과 야투 향상인데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2년차 때 줄리안 스트로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또 러셀 웨스트브룩이 들어오면서 웨스트브룩, 스트로더, 페이튼 왓슨, 자, 이 세 명이 또 핵심 벤치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빌랄 쿨리발리인데요. 자, 이 선수는 2023년 드래프트 7순위 프로젝트형 루키로 뽑은 선수입니다. 자, 지난 시즌에는 63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출전 시간 자체가 27.2분이니까 많이 뛰었죠. 그런데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8.4득점, 4.1리바운드, 1.7어시스트, 야투가 43.5%, 3점 34.6%, 자유투 70.2%,
그냥 뭐 평이한 활약이었죠. 어떻게 본다면 드래프트 7순위 치고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올 시즌에 출전 시간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4.9분을 뛰고 있고요. 13.1득점, 5.7리바운드, 3.4 어시스트. 득점도 올랐고 어시스트 개수 지난 시즌보다 2배. 네, 스틸, 가로 수비도 잘하고 있고요. 3점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네, 3점 30%로는 무리가 있죠. 네, 하지만 자유투가 8.6%로 오른 걸 보면 충분히 향후에 빌라 쿨리발리가 8개 던지면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37.5%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지니고 있죠. 또 빌라 쿨리발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어립니다. 이 선수가 2004년생이에요. 웬반야마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동나이 때의 선수에 비해서도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는 충분하죠. 자, 주전으로 이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63경기 중에 주전으로 뛴 게임이 15경기였어요. 네, 그런데 올 시즌은 25경기를 모두 다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네,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하면서 암울한 워싱턴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죠. 자, 이상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와 2년차 들어서 껍질을 깨면서 약속의 2년차를 실행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루키 가운데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1시 30분 밤 11시 반에 오랜만에 라방하시죠. 저는 내일 밤 중계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 일정이 널널합니다. 여러분과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갈게요. 라방 때 많이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